그러면 뭐예요? 손익비가 어떻게 돼요? 잃으면은 마이너스 1%도 안 돼요. 근데 벌면은 플러스 30%죠. 손익비가. 이런 거 사자는 거, 이런 거. 잃어도 마이너스 1%, 벌면 30%. 저는 이거 무조건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잃어도 1% 잃고 벌면 30% 버는데 이걸 왜 안 들어가냐고요. 이렇게 이 돈이 들어온 그 기준을 찾아야 돼요. 기준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요. 혹시 빈부격차라고 들어보셨나요? 빈부격차는 엄청난 사회 문제죠. 근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나는 게 다 똑같이 태어나나요? 지능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키 몸무게도 똑같고, 시력, 후각, 청각도 똑같고. 아니잖아요. 다 다르게 태어난다고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만약 그 장점이 지금 시대에 좋게 활용되는 장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균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태어나니까 그 빈부격차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그냥 이 인간 세계에서는 그 빈부격차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능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 파악해 보자고요. 부자들이 돈 버는 방식은 부자들은 투자로 돈을 벌어요. 사업으로 돈을 벌어요. 대중들을 이용해서. 투자에선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가 있겠지만 크게 주식, 부동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로 돈을 번다니까요. 지금부터 주식으로 부자들이 전 부자들을 앞으로 세력이라고 말할 거예요. 세력. 세력들이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세상에 대출이 없는 세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대출이 없어요. 이 세상에. 주식에서도 누가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월급을 받고 현금으로만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미국 각종 ETF, 뭐 안전자산이다, 뭐 QQQ, 아니면 뭐 금, 이런 것들이 쭉 우상향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 대출 받아서 QQQ 사야지, 대출 받아서 금 사야지,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없죠. 사람들이 빚 없이 현금으로만 사니까 금이나 QQQ 이런 것들이 우상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출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세력들은 만약 개미들보다 우리들보다 먼저 팔게 되면 세력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개미들이 QQQ나 금을 사는 마인드가 뭐예요? 5년, 10년 또는 내 자녀를 위해 꾸준히 사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팔아서 금이나 QQQ의 가격이 떨어져도 장기적으로는 개미들이 현금으로 계속 사주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정상화되고 우상향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력들은 개미들한테 싸게 주식을 넘겨준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출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개미들이 현금으로만 주식을 사기 때문에 부자들이 투자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대출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난 대출로 주식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빚내서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비싼 물품 사잖아요. 그리고 월급에서 남은 여윳돈으로 주식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투자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대출로 주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출이 있는 현실에서는 세력들이 개미들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 개미들의 미래의 돈을 빨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을 한 의미가 미래의 돈을 끌어서 쓰는 거니까요.
세력들이 가격이 쌀 때 이때 엄청 사잖아요. 이 거래량, 개미들이 만들어낸 거래량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쌀 때 사가지고 한참 동안 묵혔다가 출발할 때 되니까 경제 상황이 이제 좋아지니까 자기들 물량 충분히 모았으니까 주가를 올리면서 여기서 홍보를 하고 막 미디어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 유행 타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막 다 사잖아요 여기서. 그냥 개미들을 이렇게 뒤늦게 사서 세력들은 돈을 번다라고 제가 이 구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뉴스나 미디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금융위 정부 기관이나 뭐 이렇게 한국은행 같은 이런 중앙은행에서도 개미들을 들어오라고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환율이 오른 이유가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이거 왜 국민들 탓을 하냐고요. 이게 어떻게 국민들 때문이에요, 총재님. 국민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건 나라가 불안정하고 국내 주식은 올라가려고 하면 제가 아까 말한 구조처럼 털어먹고 이게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되어 왔는데 매번 개미들 피눈물 흘리게 해왔는데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똑똑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본인은 해외 주식 41억, 자녀 유학비 20억 이러고 있죠. 본인은. 이렇게 쉽게 매번 항상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이래요. 개미들이 살라고 하면은 팔아서 털어먹고 악재 터뜨려서 또 자기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또 홍보해서 털어먹고 이렇게 매번 털어먹을 수 있었던 이유도 금융 관련된 법 때문이에요. 법. 미국은 법이 잘 되어 있어서 주가 조작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주가 조작하면 그냥 바로 그냥 망해요. 그냥 처벌 세게 때려버리죠. 우리나라는요. 돈만 많으면 법 피해서 주가 조작 아무나 다 하고 있어요. 곧 음, 은퇴하실 건가? 저도 어떻게 이런 발언을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또 이번에는 금융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이 있거든요. 이분이 부위원장이래요. 여러분들 구급차 안 피해주는 영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 댓글 보면은 자기 자식이었어도 안 피해주나? 막 이런 댓글들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었어도 비투하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자기 자식한테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은 해외 주식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국가 기관이나 정부도 좋은 일 많이 하겠죠. 제가 나쁜 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 것도 당연히 많겠죠.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에서는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요. 제대로 일을 안 해요. 우리 국민들이 주식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어떻게든 하고 있다고요.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국가 기관이나 정부를 믿으세요? 과연 그들이 몰라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보다 법도 더 잘 알고 우리보다 주식 부동산 쪽으로 더 잘 아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몰라서 이러는 거겠냐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 알면서도 이런다고 생각을 해요. 믿지 않으시겠다면 저처럼 돈 많이 잃어보면서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직접. 그럼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6년 동안 제가 경제 공부랑 주식을 하면서 돈 많이 잃어가면서 제가 6년 동안 얻은 경험치를 여러분들은 돈 안 잃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시는 거예요. 금융위 부위원장님, 네, 제가 말한 자기들은 싸게 사서 여기서 다 개미들 오게 홍보 엄청 하죠. 자기들은 고점에서 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절대 유명해지지 않을 거라고 전 장담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왜냐하면 저는 미국 뭐 우량주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QQQ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 최근에 사신 분들 있죠. 최근에 사신 분들.
좋은 소리 절대 안 할 거예요. 왜 남들 따라 샀냐? 왜 남들이 플러스인 거 부러워서 똑같이 따라 샀냐? 지인들 얘기 듣고 샀냐? 왜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디어 보고 샀냐? 이렇게 꾸짖을 거예요. 이 심리적으로요. 사람은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은 싫은 소리를 듣고 그거를 반성해서 넘어서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싫은 소리를 듣고 반성할 사람들만 저는 데리고 갈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소수가 아닌 다수는 이렇게 남들이랑 똑같이 사니까 다수들은 이렇게 사니까 다수들이 절 싫어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절대 유명해지지 않을 거다. 제가 하는 싫은 소리를 듣고 뭔가를 깨닫고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만 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싸게 사는 방법들을 알려드려도 아마 내 돈을 넣기는 힘들 거예요. 그 초반에는 그걸 이겨내는 게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어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는데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 다 뽑아 먹는데 어떻게 미래에 투자를 하겠냐고요. 이게 다수예요, 다수. 다수들이 이렇죠. 부자들은 소수잖아요. 부자들은 소수인데 그 소수는 미래에 베팅을 한다니까요. 미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럼 넌 언제 알려줄 거냐? 언제 싸게 사는 방법을 알려줄 거냐? 전 사실 알려드렸어요. 크게 알려드렸어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이렇게 움직인다 했죠. 주식은 이렇게 움직인다 했잖아요. 이렇게 이때 뭐예요? 악재가 엄청 터집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주가 엄청 떨어진다. 큰일 났다. 매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악재들이 터지죠. 그리고 쫙 그 기간을 보내요. 물량을 여기서 세력들이 모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흔들다가 올려요. 그 올렸을 때 그때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사시면 돼요? 악재가 터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모아가면 돼요. 전 알려드렸어요. 전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대중들은 이 악재가 터졌을 때 누가 주식을 사냐고요. 누가. 자, 이거는 제가 그 싸게 사는 방법을 제가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시를 하나만 들고 온 거예요. 제 영상 제목처럼 부자를 따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에서는 세력이라고 말하거든요. 주식 차트에서 그 세력들이 돈을 쓴 그 움직임을 보고 우리는 최대한 세력들이랑 최대한 똑같은 가격에 사는 전략을 세울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한 부자를 따라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선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우리나라에 퓨리오사 AI라는 기업이 있어요. 퓨리오사 AI. 근데 이 기업이 이 포바이포라는 지금 이 제가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이 기업이랑 협력사예요. 협력사예요. 정확히 포바이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무슨 회사인지는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 기업이랑 협력사인 상태고 그럼 이 퓨리오사 AI라는 기업은 AI 기업이겠죠? AI 기업인데 메타 아시죠? 미국의 엄청난 우량주 메타. 메타에서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퓨리오사 AI 대표가 한국인이거든요. 한국인인데 이 인수를 거절했어요. 벌써부터 깡이 있잖아요.
이 큰 기업의 인수를 거절했다고요. 깡이 있고 뭔가 더 미래를 보는 대표가 뭔가 그 미래에 뭔가를 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거에 투자한다.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요. 이런 거에. 잘할 것 같잖아. 이 메타라는 큰 기업 인수도 거부했어.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AI 아니어도 뭐 로봇, 자율주행, 뭐 우주 로켓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뛰어난 기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법 때문에 그 기술 규제 때문에 그 푼돈에 미국이나 중국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뭐 유일하게는 아닐 수 있는데 이 앞으로 우리가 로봇 AI라는 그런 시대에 살 거라고 다 예측하고 있잖아요. 예측이 아니라 앞으로 이 기술이 거의 확정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살 거예요. 근데 앞으로 유망 있는 AI라는 그 테마를 운영하는 그 기업이 이 포바이포라는 기업이랑 협력사인데 다른 우리나라 이제까지 과거에 좋은 기술들 다 그냥 팔아 넘기는데 이 퓨리오사 AI라는 그 대표는 그 메타의 인수를 거부했다? 뭔가 있죠. 투자해 볼 만하죠. 이렇게 좀 뭔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근거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작은 근거들 하나하나 찾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 지인 중에 삼성전자는 엄청 올랐는데 LG전자는 아직 많이 안 올랐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사고 싶다. 괜찮냐? 뭔가 바보 같은 질문인가? 막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 거창한 상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거, 작은 근거 하나. 삼성전자는 같은 전자니까 얘는 올랐는데 얘는 안 올랐다. 되게 근거 있는 말, 되게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피드백했냐면 앞으로도 그렇게 작은 미래 예측하면서 그런 근거들 하나하나 하면서 그 방식으로 투자해라. 남들 따라 하지 말고 이렇게 피드백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바이프란 기업은 매출이 많이 안 나올 수 있지 않냐. 자, 포바이프 매출을 한번 볼게요. 뭐 2022년에 162억, 뭐 이렇게 2025년에 뭐 244억, 뭐 200억, 300억 되죠. 순수익도 적자죠. 지금 마이너스 12억, 마이너스 8억, 3억 막 이렇게 되죠. 자, 근데 휴림로봇이라는 기업의 매출이거든요. 매출 보시면은 좀 매출 아까보다 훨씬 높죠. 높은데 순이익은 지금 적자예요. 적자거든요. 지금 주가가 26,6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어요. 적자 기업인데. 지금 순이익이. 제가 6년 동안 하면서 이 매출이랑 차트가 있잖아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정말로. 이게 더 중요해요. 물론 매출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 우량주 이런 거 살 때는 뭐 매출 보긴 봐야죠. 앞으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게 최우선이에요. 진짜로 이게 첫 번째. 꼭 휴림 로봇 말고도 막 매출이 막 500억, 300억인데 주가가 엄청 뛰는 종목들이 있다니까요. 휴림은 뭐예요? 로봇 관련 주식이겠죠? 그쵸? 아까도 AI 관련된 주식이랬죠? 미래 유망하잖아요. 유망한데 가격이 싸게 왔잖아요. 가격이. 그럼 이때 모아가는 거라고요. 올려서 누가 홍보하면 우리 그때 팔아야 되는 거라고요. 실제로 휴림로봇 제 아는 지인한테 1,500원에 추천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때 샀고 1,500원에 추천했는데 남들 요즘 저한테 휴림로봇 어떠냐 막 이런 얘기들이 오더라고요. 전 1,500원에 샀습니다.
그럼 다시 4x4로 넘어가서 봐봐요. 주가를 떨어뜨리죠. 막 악재 터트려, 떨어뜨려. 모아가. 거래량 터지죠. 여기서 뭔가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신호예요. 여기서 뭔가 들어왔어. 제가 뭐라 했어요? 악재가 나오고 떨어져서 시간 흘러 보낸 다음에 여기서 막 뭐 흔들다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떨어져서 흘러 보내고 뭔가 여기서 흔들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디테일하게 그냥 막 사냐? 이게 아니에요. 그 타점이 있어요, 타점. 그 매수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최근이에요. 지금 최근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최근에 이게 상한가요. 우리 한국에서 하루에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그 퍼센트가 30%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최대치예요. 근데 여기 터졌단 말이에요. 30%가 터졌다는 건요. 어, 누군가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들어왔으니까 다음날 바로 다음날 바로 산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그 30%그 돈이 들어온 이걸 봉이라고 하거든요, 봉. 이 봉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뒤에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 봉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려면은 이 그 봉의 시작 가격을 봐야 돼요. 시작 가격. 시작 가격을 봐야 되는데 시작 가격이 얼마냐면 6,720원이거든요. 그쵸? 여기서부터 돈이 들어왔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근데 그 봉이 들어온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6,720원이 깨지면 안 된다. 깨지면 안 돼요. 근데 깨졌나요? 살짝 깨졌다가 올렸죠. 종가 기준으로 깨져야 돼요. 종가. 종가는 그날에 종료된 가격이에요. 끝난 가격. 시가는 그날 시작된 가격이고. 이날 6,720원부터 세력들이 돈을 써서 이렇게 샀는데 자기들 돈을 써서 올린 거잖아요. 근데 6,720원부터 올린 거예요. 그러면 6,720원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력들은 손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6,720원을 지키려고 발악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그 6,720원 밑으로 절대 안 내리겠다라는 그 세력들의 의지가 보이면은 이 봉이 진짜 봉이 되는 거예요. 진짜 돈을 쓴 그 봉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렇게 6,720원 밑으로 막 깨졌어요. 깨졌죠? 이러면은 팔아야 돼요. 이러면 그 아까 말했던 이 돈이 들어왔나? 그 의심되는 그 봉이 그걸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 봉이 가짜였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만약에 깨지면은. 근데 지금 지켜줬죠.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빨갛게 계속 올라가고 막 이렇게 계속 6,720원을 지켜준다. 그러면 좋은 흐름이죠. 그쵸? 그럼 우리는 매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6,720원이 깨지면 팔고 안 깨지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이 6,760원이거든요. 그럼 이 가격에 지금 샀다고 쳐. 지금 원래 지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6,720원이 깨지면은 판다고 했죠. 40원 차이, 40원 차이. 그러면 뭐예요? 손익비가 어떻게 돼요? 잃으면은 마이너스 1%도 안 돼요. 근데 벌면은 플러스 30%죠. 손익비가. 이런 거 사자는 거, 이런 거. 잃어도 마이너스 1%, 벌면 30%. 저는 이거 무조건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잃어도 1% 잃고, 벌면 30% 버는데 이걸 왜 안 들어가냐고요. 이렇게 이 돈이 들어온 그 기준을 찾아야 돼요. 기준을. 근데 그게 상한가가 떴다는 거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근데 꼭 이거 상한가 뜨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봉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하는 그 기간을 지켜보자 이거예요.
딱 그 기간 지키니까 6,720원 안 깨지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팅할 만한 거죠. 이렇게 제가 하나 예시를 종목 하나 가지고 와서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싸게 사는 방법은 큰 틀은 여러분들도 이제 알잖아요. 큰 틀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천천히 제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지 이틀이 지났는데 이틀 만에 35%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에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타점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거에. 이틀 만에 1000만 원 넣었으면 300이죠. 플러스 300이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먹으면 30%, 잃게 되면 마이너스 1%라 했죠. 이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이틀 뒤에 이렇게 뭐 운도 좋았죠.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매수 전략과 손절가라는 이름으로 심화전공이거든요. 심화전공. 이 재생 목록에 앞으로 이렇게 사는 방법을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7년에도 주식시장은 열려 있고요. 28년, 29년, 2035년 이때도 주식시장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마침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뉴스도 같이 떴죠. 오늘 구글에서 100년물까지 22조 원 회사채 발행했다고 합니다. AI 투자 올인. 이렇게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서 뉴스가 뜬다니까요. 오르고서. 그 전에 잡아야 돼요, 무조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